도덕을 이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실 건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제가 이제까지 했던 수업은 그 단원에서 필수 요소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짝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대화글을 주고받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단원이 지나고 새로운 단원을 도입하면 애들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단원별로 먼저 배운 내용이 새로 배운 내용의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서 이렇게 빌드업 시키는 그 과정을 제가 새로 개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가르치면 이렇게 장기 기억에도 효과가 있고 애들이 점점 표현이 체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선생님 얼굴 표정 보니까 정말 많은 거를 받고 느끼신 그런 풍요로운 느낌을 저희가 정말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원어민 강사들은 뮤지컬 드라마를 전공한 그런 훌륭하신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연수를 배웠다고 생각이 드는에도 불구하고 네. 또 좀 우리가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제가 보니까요, 뭐 훌륭한 연수를 잘 받으셨는데요. 가장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현장성이거든요. 네.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연습한 그런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는 초등학교 수준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교과서 내용에 사실 이런 걸 같이 혼합시킬 수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정규 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드네요. 네.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가 고역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 방학 동안 열심히 해준 선생님께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초등 영어교육지원단 김미우 선생님, 고양 한내초등학교 윤이나 선생님, 광주시 곤지암초등학교 정순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 토크 이슈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지금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핫라인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이 주인공이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대외 관계를 맺는 외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교라고 하면 남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이런 편견을 깨고 외교 무대에서 활동한 여성 대사 셋이 있었다. 대한민국 여성대사 1호 이인호, 대한민국 여성대사 2호 김경임, 그리고 한국의 여성대사 3호로 이름을 떨친 김영희 대사다. 김영희 대사는 2005년 세르비아 대사로 임명받았다. 세르비아에서 아시아 첫 여성 대사로 화제를 모았던 그녀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을 알렸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공무원으로 일하며 야간 대학을 다녔던 그녀는 외교관의 꿈을 이루고자 독일로 파견되는 간호보조원을 지원했다. 낮에는 간호보조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학생으로 생활한 그녀는 3년 후 퀼른 대학에 합격했다. 그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사의 꿈을 이룬 것인데, 작년 9월 임기를 마치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외교관으로 활동한 그녀가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외교는 해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외교 활동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충분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관의 꿈을 이뤘지만 독일어가 익숙했던 그녀에게 영어는 외교 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언어였다. 저에게도 영어는 제2 외국어라서 어렵습니다.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신문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뉴스도 보고 또 DVD도 보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김영희 전 대사. 그녀를 핫라인 인터뷰에서 만나보자. 네, 오늘 핫라인 인터뷰 주인공 잠시 만나봤지만은요, 사자성어가 막 떠오릅니다. 입지전적, 자수성가, 금이환양, 곧 애국지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자, 우리나라 외교사를 통틀어 단 3명
뿐인 여성 대사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아까 VCR 나갈 동안에 그거 적고 계셨군요. 네. 사자성어. 자, 독일 파견 간호보조원에서 대한민국 3호 여성 대사까지 아주 독특한 이력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자, 요즘 같은 때 이분의 살아온 삶이 큰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희 전 세르비아 대사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프로그램에는 영어의 달인을 초청한다고 들었는데 영어의 달인이 아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네. 영어도 잘하시고 몇 개국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너무 겸손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정말 남성들 사이에서 일하시다 보면 좀 더 막 우락부락하시고 남성적인 그런 느낌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부드러우시고 자애로우신 엄마 같은 느낌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남성 사회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성격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 작년에 우리 대사님이 그 세르비아 대사직을 마치셨는데 그 세르비아 대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임하셨나요? 네, 2005년 9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만 3년 동안 제가 갔을 때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대사로 갔고 네. 중간에 몬테네그로가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해서 나중에는 세르비아 대사 겸 몬테네그로 대사를 겸직했습니다. 네, 이 세르비아 대사로 부임하시기 전에 독일에서 외교관으로 일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력들이 여성으로서는 참 드물다고 하죠. 네, 제 경력은 좀 다양하고 특이합니다. 저는 1968년도에 고등학교 전주여고를 졸업하고 가정형편상 대학을 진학할 수가 없어서 당시 서울시 공무원의 시험에 합격해서 69년부터 71년까지 서울시 중구청 민원봉사실에서 구급공무원으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에 독일의 간호보조원으로 가서 72년부터 75년까지 3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근무 3년을 마치고 계약이 3년이었으니까요. 75년부터 쾰른 대학교에 입학해서 예비 과정부터 박사학위까지 10년 만에 마친 다음에 쾰른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교육 철학을 강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독일 전문가를 특채한다는 그러한 공고에 응시해서 지난 18년 동안은 한국 외교관으로 활약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이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대단하신 분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네. 솔직히 밥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저도 못한가? 그러면- 결혼은 하신 건가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쾰른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남편을 만났는데요. 저희 남편은 미국 사람입니다. 쾰른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철학 교수입니다. 많이 도와주셨겠군요. 그럼 공부하시는데요. 네, 공부할 때는 도움을 받지 않았죠. 제가 외교관으로서 활동할 때 많은 외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오영실 아나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 결혼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밥하고 애한테 시간을 주다 보면 저를 위해 사는 시간은 억울하신 없다는 거죠, 거 그게? 아시죠? 근데 우리 김영희 전 대사님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바로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라 바로 파독 간호보조원 출신으로 대한민국 3호 여성 대사가 되신 것이라고 떠오르거든요. 네. 외무고시를 안 보시고 가신 거죠? 그렇죠. 제가 독일에서 쾰른 대학교에서 교육 철학을 강의하고 있을 때 19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분단국인 한국에서도 독일의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1999년도에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정부가 독일 전문가를 특채한다는 그런 공고를 냈고 제가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꿈이었던 외교관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고 그래서 제가 그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특별 채용인 그런 케이스였죠. 외교관 그 외무고시를 보지 않고 들어간 그런 경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영희 전 대사님이 살아오신 여정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우리 대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그 꿈과 희망이 외교관이셨나요? 네, 그랬습니다. 사실은 외교관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제가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사실은 제가 구남매 중 8번째로 막내딸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옛날에야 책도 많이 읽는 게 아니지만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었죠. 동화도 읽었지만 언니 오빠들이 보는 책들을